여기요. 시간 여행을 꿈꿔본 적 있나요? 미래로 가시겠어요? 과거로 가시겠어요? 루돌프 펜츠는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임스퀘어에서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 전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하고 시끄러운 기계들, 사방의 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때는 1951년 여름이었습니다. 11시 15분경 타임스퀘어의 행인들이 20대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고 막막해 보였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 건널목에 가게 됐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는 난데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죠. 그가 마침내 걷기 시작했을 때 그만 차에 치고 말았는데요.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옷을 조사한 결과 주머니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5센트짜리 음료용 구리 토큰,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말과 마차 세차비 청구서, 렉싱턴가에 있는 마구간에서 발행한 것이었죠. 당시 그곳엔 마구간이 없었습니다. $70 상당의 오래된 지폐, 루돌프 펜츠라는 이름과 5번가에 있는 주소가 적힌 명함, 1876년 6월 필라델피아에서 명함이 적힌 같은 주소로 이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죠. 75년 된 물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뉴욕 경찰 실종자 부서 소속의 휴버트 V. 림 경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는 명함에서 주소를 찾았지만 거기엔 회사가 있었고 주인은 루돌프 펜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펜츠의 이름은 주소록에 언급되지 않았고 그의 지문은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의 실종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허위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나쁘게 끝나버린 장난이었을까요? 림은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1939년 전화번호부에서 루돌프 펜츠 주니어를 발견했습니다. 림은 기재된 주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었고 루돌프 펜츠가 한때 그곳에 살았고 근처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940년에 은퇴한 그는 이사를 갔어요. 경찰은 플로리다에서 루돌프 펜츠 주니어의 미망인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루돌프 펜츠는 1876년 29세의 나이로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갔는데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죠. 수색은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림은 그녀의 앨범을 훑어보다가 펜츠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사진 속의 남자는 타임스퀘어에서 본 낯선 남자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상해 보였고 림 경관은 이치에 맞는 어떤 설명도 찾지 못했죠. 그는 공식 보고에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고 루돌프 펜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1972년 이후에 다시 증가했는데 이 사건은 시간여행의 증거로 이런 주제와 관련된 책과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스페인 잡지 마스 아야는 이 사건 관련 6쪽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저자는 카를로스 카날레스였어요. 이미 초자연적인 사건과 민간 전승을 연구하는 2권의 책을 썼었죠. 또 다른 민간 전승 연구자인 크리스 오백은 이 기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잡지를 연구했고 비슷한 이야기가 스웨덴에서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까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해진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떤 증거나 확실한 사실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또 세부 사항들은 달랐는데요. 때로 어떤 나라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묘사됐던 1972년 보더랜드 연구저널 6월호에 실린 펜츠에 관한 기사에서 이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저널은 평판이 의심스러웠고 주 독자층은 대부분 UFO와 초자연적 현상의 팬들이었죠. 저널은 1952년 랄프 호랜드의 화랑에서의 목소리를 언급했어요. 오백은 이것이 도시 괴담을 낳았다고 믿었습니다. 오백이 에크론 비콘 저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공상과학 팬인 조지 머피가 그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전설의 원천은 사실 더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전설이 1950년 잭 피니가 쓴 단편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1951년에 나는 겁이 나요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1952년에 그것은 내일, 별들이 실린 공상과학 작품집에 실렸어요. 이 단편 소설의 줄거리는 후의 도시괴담 내용과 동일한데요. 이야기의 나레이터는 휴버트 림 경관입니다. 그 이후 루돌프 펜츠의 이야기는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도시괴담 중 하나가 되었고 후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90년대 인터넷의 보급은 이 이야기에 또 한 번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사실로 시간여행자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언급되기 시작했죠. 이는 도시괴담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특이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기술의 발전은 루머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훨씬 더 쉽게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도시괴담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오선 웰스의 우주전쟁에 바탕을 둔 라디오 연극입니다. 1938년 할로윈 전에 라디오 방송국 CBS가 이 연극을 방송했습니다. 이 책에서 사건은 19세기 말 런던에서 벌어지지만 머큐리 극단의 배우들은 1939년 뉴저지로 배경을 옮기기로 했어요. 그들은 화성의 지구 침공을 연기했습니다. 배우 중 한 명이 라디오 연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기예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있었는데요. 곧 화성에서 이상한 섬광이 관측되었다는 긴급 뉴스에 의해 음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오선 웰스가 직접 프린스턴 대학교 유명한 교수인 리처드 피어슨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화성은 생명이 살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는 계속되었지만 곧 다시 긴급 뉴스 방송으로 중단되었어요. CBS 기자는 머서 카운티 클로버 재분소에 금속 실린더가 착륙하는 장면을 실황 중계했습니다. 곧 거대한 전쟁 기계가 실린더를 빠져나와 열 광선으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자를 비롯한 다른 구경꾼들은 침략자들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했고 방송은 싸늘하게 중단되었죠. 피어슨 교수는 라디오에 나와 화성인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국가방위사령관은 머서와 미들섹스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뉴저지 주방위군 4부대를 파견해 민간인을 대피시켰습니다. 지구의 무기는 외계인과 맞서는 데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계속 착륙하고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침략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묘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배우는 아주 비슷한 목소리로 마치 대통령처럼 말했습니다. 곧 다른 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화성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대포 부대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계인들은 유독가스를 사용했고 현지 기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쇼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연사는 묘사된 사건들이 단지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후 피어슨 교수는 청취자들에게 외계인 공격의 종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요. 시간이 끝날 무렵 웰스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후에 신문에 쓰인 대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연극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그것이 연극이라는 공지를 듣지 못했거나 콘서트가 시작된 후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당시 라디오 머큐리 극단은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연극은 광고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쇼가 시작한 지 40분에 접어들고 연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쇼라는 것을 상기시켰을 때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라디오를 듣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섭으로 도망가기 위해 짐을 챙기거나 집 지하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찰서로 찾아와서 외계인과 싸우는 것을 돕고자 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평소보다 5배 더 증가했고 뉴욕, 트렌튼, 필라델피아로부터의 교통 체증은 거의 96km에 달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15분 동안 2,000여 건의 신고를 받고 뉴저지주 방위군이 출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쩍이는 불빛을 받고 유독가스의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죠. 이 라디오 연극은 서해안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워싱턴 콘크리트 발전소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청취자들은 그것이 외계인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죠. 많은 청취자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고소했습니다. 모두 기각당했지만 웰스는 화성인으로부터 도망치느라 새 신발을 망친 남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세상에나.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도시 괴담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가짜 외계인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